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들려주시죠. 네, 먼저 오늘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은 변동이 없지만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 전과 비교해보면 지역구는 246석에서 7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구 한 곳의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선거구가 획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도별 의원 정수가 결정된 만큼 예측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시도별 정수는 서울은 1석이 늘어난 49석, 경기는 8석이 늘어난 60석입니다. 예측해보자면 성동 갑을과 중구가 합쳐져 기존 3개 선거구가 2개로 되고 강남구는 하나 늘어나 3개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서구 또한 1개의 선거구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은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는 동북부 쪽에서는 남양주와 광주가 각각 1석씩 늘어나고 현행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여주 양평 가평의 이러한 3개 지역구가 경계 변경을 통해 양주가 독립선거구가 되고요.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등 4개 지역구로 분리될 전망입니다. 네, 26일이나 2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죠.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이 시간에 유권자들이 식사나 금품 등을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으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받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게 되는 포상제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공직선거법 262조 3의 1항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선거 범죄에 대하여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에 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상은 최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차는요, 신고자의 제보가 있은 후 사실로 확인이 되면 선관위 내에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곳에서 포상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포상 금액은 지난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요. 신고자에게는 7,4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변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신변 보호 제도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 지급 사실을 알릴 때 신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아 보복 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13조 2에 보면 신변 안전 조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서 보호 등 신변 경호를 받을 수 있고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에 수사기관이 동행을 해주기도 하고 신고자 주거지에 대해선 주기적 순찰이나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총선 소식 잘 들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